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식단 관리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사과 하나만 보더라도 당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어느 한 가지를 먹으면 다른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라, 탄수화물은 이만큼 줄여라 하는 식으로 영양소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환자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 과일은 얼마나 먹어도 되나, 믹스커피는 몇 잔까지 괜찮나 하는 실질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이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류 관리입니다. 설탕으로 대표되는 당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술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첫째, 중독성이 있습니다. 설탕 중독이라는 말을 비유적 표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지방간을 만듭니다. 설탕만으로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을 올립니다. 넷째,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여섯째,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체중 증가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설탕은 술과 거의 동일한 7가지 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만큼 설탕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때로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당류 섭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70g 정도의 당류를 섭취합니다. 이는 권장량인 50g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연령대별로 당류 섭취 특성이 다른데요. 10대는 탄산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가 매우 높습니다. 30대 이후에는 탄산음료 섭취는 줄어들지만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가 늘어납니다. 50대 이상은 과일과 믹스커피가 주된 당류 섭취원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약 25g의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한 잔으로 섭취하는 셈이죠. 프리미엄 주스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식이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내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들은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중요한데요. 이 세균들의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실제 식단 관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5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첫째, 위에서 부피를 늘려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합니다. 둘째, 위벽과 소장벽을 보호하여 당의 흡수를 조절합니다. 셋째, 음식물의 위와 소장 통과 시간을 늘려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넷째,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다섯째,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25g 이상입니다. 이는 1000칼로리당 12g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을 보면 여성은 대체로 충분한 편이지만 남성은 약 30%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미밥을 드세요. 백미 한 공기에는 0.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반면 현미밥에는 그 3배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해조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미역, 다시마, 김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셋째,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껍질에 가장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주식인 밥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밥은 보약이 아닙니다. 현재 섭취량에서 최소 10%는 줄여야 합니다. 평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5% 정도인데 이를 5에서 60%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평소에 먹는 양에서 2숟가락을 덜어내세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잡곡밥을 선택하되 잡곡밥도 여전히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 총 열량의 15에서 20%를 단백질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가 가장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두부, 콩, 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선택할 때는 기름진 부위보다는 담백한 부위를 선택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지방은 총 열량의 15에서 30%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지방 섭취율은 21.8%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 종류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좋은 지방, 포화 지방은 제한해야 할 지방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포화 지방은 하루 15g 이내로 제한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라면 한 봉지와 믹스커피 2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이 대부분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외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6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식의 횟수 자체를 줄이세요. 회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리 외에는 가능한 집밥을 드세요. 외식할 때는 평소보다 더 적게 드세요. 거꾸로 식사법을 외식에서도 실천하고 밥은 2숟가락 정도는 꼭 남기세요. 한식과 일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중식이나 양식, 분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식은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높은 편이지만 채소 반찬이 많고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일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생선이 주된 단백질원이고 조리법이 담백하죠. 다만 초밥의 경우 밥양이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일식은 채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샐러드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양식의 경우 샐러드는 반드시 추가하되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하세요. 음료는 탄산음료 대신 녹차나 물을 선택하고 디저트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중식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식은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떡볶이, 라면, 김밥 모두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채소가 현저히 부족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 후에는 반드시 운동하세요.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외식 메뉴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채소,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은 당뇨 환자에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10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남성은 하루 15g, 여성은 7.5g 이내로 제한하세요. 간질환, 고지혈증, 비만이 있다면 금주하세요. 공복이나 운동 직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세요. 음주 시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탄산음료로 된 칵테일은 피하세요. 술안주는 가능한 담백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절제가 안 된다면 차라리 완전히 금주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각종 보충제와 민간요법입니다. 돼지 감자, 여주, 마늘 등 다양한 민간요법이 있지만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민간요법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감자의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섭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칼로리와 당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용식물이나 민간요법보다는 검증된 의약품과 올바른 식단 관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긴 병이므로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의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의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입니다. 이러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당화혈색소를 1에서 2%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못지않은 효과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식단이 곧 약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자신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건강관리에 대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담은 다른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